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오랜만에 장마감 방송을 하는 느낌이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 주주 스터디 모임을 했던 영상을 이제 대신 올려드렸었는데요.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뭐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깊숙하게 또 파이프라인별로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가 왜 다른 뭐 ADC 관련된 기업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그런 내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는데 쉽지 않은 이유는 그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그 주가의 변동성이 사실 금세 또 반토막 나고 또 금세 두 배가 가고 이런 어떤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종목에 1억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한 달 상간에도 한 5천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한 달 상간에 뭐 1억, 2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큰 변동성은 결국은 우리가 하락 변동성의 우리 인간의 본능이 가장 그 두려움과 그 취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보다 하락할 때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은 결국 바이오 투자에서 수익보다는 손실에 좀 이제 상당히 크게 내는 그런 성향을 뭐 사람으로서는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바이오 투자가 어려운 게 그런 주가 변동성인데요. 그 주가 변동성을 이겨내고 그 바이오 투자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상방에 대한 어떤 포텐셜, 상승의 어떤 세기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다소간에 좀 조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려 바이오 종목에는 강하게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누가 파느냐? 개인들이 팔고 있고 메이저가 계속 고를 외치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바이오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도 이제 유망한 바이오주에 국한된 겁니다.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홀딩하는 구간인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어떤 질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조정이었어요. 뭐 오전부터 약세 조정이었고, 어, 어쨌든 어제는 미국장이요. 보합 정도 됐었는데 오늘 뭐 한국장 좀 조정 성격이었는데 뭐 니케이라든지 대만 증시는 플러스였어요. 예, 대만 증시 크진 않지만 뭐 둘 다 이제 플러스를 냈고 홍콩이 1.5% 정도 빠졌고 상해도 0.4% 정도 빠졌어요. 한국 증시가 수급을 보니까 빠질만 했네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천억, 코스닥에서 1천억을 순매도했고 선물 쪽에서도 5,500 계약을 순매도했어요. 기관도 이제 뭐 소폭 팔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해서 순매도를 했고 코스피가 거진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은 양시장 모두 줄었어요 좀. 그러니까 매도가 막 메이저가 뭐 엄청나게 막 뭐 리스크적으로 이제 팔아 제낀 건 아니고 뭐 이익 실현 내지는 뭐 이런 어떤 물량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모두 2배 이상 많았던 뚜렷한 약세 기조 흐름이었습니다. 고객 예수금은 55조, 신용유상구는 19조 7천억.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 이제 뭐 다 나오죠. 삼성전자는 보합, 삼성 양봉선 안 됐죠. 그러니까 하반기 우리가 바이오 투자 그래도 이제 그 반도체 투자를 한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인 거죠. 최근에 덜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덜 빠진다는 거는 이제 반등 시 또 반도체 업종이 뭐 조정을 좀 짓는 국면 이런 국면에서는 덜 조정받던 종목이 치고 나가죠.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갖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올 거라 보는데요. 어쨌든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수급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장이 약세로 또 조정이 때 약세 국면으로 가는지 여부를 보는 데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 정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글로벌적으로 갑자기 그 추세가 바뀌는 그런 어떤 그 명분들 트리거들이 있잖아요. 어떤 뭐 금융위 같은 정말 뭐 리스크한 부분이라든지 버블이 생겼다가 터지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코로나 같은 어떤 우리가 예상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때 우리가 이제 리스크적으로 도망가려는 혹은 이제 뭐 금리 부분을 이제 인상하기 시작하려는 그런 기점부터는 또 이제 어떤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추세 전환적인 어떤 흐름들을 스탠스를 취하죠. 그런 건가를 보면서 하락하는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어요. 단순히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좋아질 실적에 대한 것들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게 지금 떨어지는 이유다 하면 반등은 거세게 나올 겁니다.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저기가 이제 SK하이닉스의 고점이 여기일지 조금 더 갔다가 이제 형성될지 지금 구간은 뭐 고점권역을 만드는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정확히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판단보다는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주도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 미국의 이제 빅테크 종목들,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를 띄었죠. 거기에 기인한 연동된 외국인의 매도 수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기관의 수급 쪽에서 나온 거는 차익 실현 성격이죠. 미리 이제 여기 올라갈 때도 기관들은요 매도를 했어요. 차익 실현이죠. 여기도 올라갈 때 보시면 지금 5월달, 6월달이잖아요. 기관들 계속 파네요. 그렇죠? 차익 실현이죠. 이익 났으니까 팔고 더 싼 걸로 가는데 뭐 일부는 이제 삼성전자로도 갔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주도 업종으로 올라서고 있는 바이오 주요 종목으로도 이동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어떤 부분이죠.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매수하는 그런 어떤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런 수급이 만들어졌고 차익 실현의 어떤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다, 나올 만큼 나와줬다 싶으면 다시 또 이제 매수하는 힘이 더 우세해지고 강해져서 반등이 거세게 세게 나오는 흐름이 전개될 겁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지금 흐름은 그렇게 좀 잡히고 있고 이런 흐름이 전개될 때는 또 반도체 조금 그 이제 중형주 단의 기업들이라든지 중소형주 단의 기업들은 좀 낙폭을 좀 세게 가지는 경향이 큽니다. 한미반도체도 중기평선을 깨버렸죠. 60일, 120일 선까지 깼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은 다소간에 이제 이 고점의 패턴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DIT, STI, DIT, HP, SP도 장기 평선을 깨버렸어요. 뭐 GST도 이제 꺼지고 있고 TFE라는 이런 거 내려가고 있죠. SNS텍 뭐 이런 것도 PSK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려오네요.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의 주요 어떤 흐름들은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연동되고 있는데요. 반등은 또 거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이오 테크닉스 이런 것들 낙폭이 최근에 많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낙폭과대한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세게 반등 나오는 것만 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트레이딩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노리고 뭐 스윙 내지는 이제 스윙이라면 이제 몇 주 단위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단기 정도는 뭐 1에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중단기 투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현재로서는 뭐다? 바이오 업종입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업종의 흐름 구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딥하게 학습하는 거는 주주 스터디 모임 내지는 밴딩이나 유튜브 멤버십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적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겠죠.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이 이 바이오 업종 지수입니다. KRX 헬스케어 업종 지수인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 횡보를 했고 상승하는 이제 전환점에서 작년 말부터 여기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는 수급의 어떤 구도는 개인들은 과거 이제 오랜 기간 물렸던 물량들을 올라올 때마다 2년, 3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 수익만 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탈출해야겠습니다. 라고 탈출을 해요. 50% 상승해줬어. 아, 팔고 이제 쳐다도 안 봐요. 아이고 이제 다행이다. 그래도 수익으로 이렇게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안 팔던 사람도 변동성을 계속 보이다가 아이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계속 하다가 야 이제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나갔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바이오 종목들 들고 있는 비중은 점점 내려가게 되고요. 큰 손들, 메이저 수급들, 뭐 기관 투자들이 보유하게 되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비중, 유망한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상반기에도 바이오 종목을 팔면 안 된다는 얘기는 메이저가 매집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메이저의 매집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메이저의 매집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뭐냐? 시세를 분출시키고 시세를 강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주가 흐름 시점이 된 거죠. 그동안 이제 그냥 우리가 빨래 털듯이 개인 물량들을 털어내고 하면서 신고가 부근에서 갈 듯 말 듯 하다가 이러다가 빵 이렇게 되면 이제 못 사죠. 대부분 팔았고 못 사죠. 그러면 이제 가볍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 물량들이 별로 없으니까 차익 실현하겠다는 힘도 약하고, 이제 왜냐면 분산화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추격 매수도 그렇게 크진 않고, 추격 매수가 이제 강하게 붙으려면 어떻게 붙느냐? 첫 번째 상승 때 안 붙고 두 번째 상승 때도 안 붙어요. 하다가 이제 세 번째에서 거래도 터지고 막 굉장히 급등하면 요런 데서 이제 보통 추격 매수가 붙는데요. 이러다가 보통 뭐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메이저들이 팔게 되겠죠. 그럼 바이오 종목은 어느 선에 있냐? 지금 우리가 바이오 업종은 요 선에 있습니다. 이제 2차 파동을 만들려는 그런 흐름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랑은 좀 많이 패턴이 다르고, 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의 어떤 성격도, 시세의 형태라든지 시세의 기간, 상승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랬는데 이게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보였느냐라고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우리가 굉장히 먼 기간, 우리가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 현금 캐시플로 이제 뭐 DCF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이제 현재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데요. 향후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이제 목표 주가를 매기는데,
과거에는 이게 그냥 정말 그냥 가정의 가정이죠, 그냥. 예. 뭐 실현 뭐 되겠어? 라는 그렇죠. 예, 솔직하게 진짜로. 예. 아마 이제 만드신 분들도 예, 보고서 자료 이제 만드신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 가정의 가정 참 신약이 승인된다면 이런 캐시플로우가 흐를 거야라고 이제 정말 상상적인 어떤 측면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 가정이 확률이 매우 매우 높은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이죠. 키트루다그 SC 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삼상. 그러면 이거 로열티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미 30조 팔리고 있는 약이야. 그렇죠. 유한양도 이제 랭라자가 이제 FDA 승인 목전에 왔잖아요. 이게 FDA 승인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느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수익이 나올지에 대한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주가에 단단한 거죠. 단단하게 올라가는 거지. 그냥 사상 누각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움직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가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가치, 기대하는 정도 이런 거에서 실질적인 가치, 실질적인 실적의 반영으로 넘어오는 아주 선진적인 이제 헬스케어 어떤 산업으로 변모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견고한 주가적 흐름과 그리고 한두 달 상간의 주가 급등하고 이제 꺼져버리는 약간 테마성 같이 움직였던 그런 바이오 흐름이 조금 더 보시면 이거를 이제 잘 보면 돼요. 이해하면 바이오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게 무슨 단기적으로 그냥 솟구치듯이. 근데 지금 보시면 아니죠. 점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메이저 수급들 개인들은 그냥 불타오르듯이 아무거나 바이오 산다 하면서 그냥 올랐죠. 그냥 업종이 그냥 솟구치듯이. 근데 이거는 메이저가 사들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상승할 공산이 커요. 근데 기관이 이끄는 바이오 장세는 소수의 종목으로 이끄는 겁니다. 개인이 이끄는 바이오 장세는 다수의 바이오 종목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데 분석의 중요도보다는 그냥 바이오 종목들을 가지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바이오 종목들을 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기관이 선호하는 메이저가 선호하는 소수의 종목을 사서 홀딩하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홀딩하려면 학습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학습에 방점을 두고 커뮤니티를 진행하고 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시장의 어떤 성격과 바이오 움직임들, 바이오 산업의 이제 흐름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이제 그 결에 또 맞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눔인사이트에서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투자자들이 대중적인 투자자들이 다소간에 투기적이고도 좀 단기적, 투기적, 일시적 이런 어떤 투자의 습성에서 이제 변화되어야 될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또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투자하는 어떤 방법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커뮤니티하는 방법들도 아주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또 올바른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여러분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투자자 또 자본가 또 향후에 이제 미래 노후와 은퇴 이후의 어떤 삶에 있어서 투자적으로도 안정된 또 이제
보다도 참 모두가 투자자 모두가 성공적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사실 주식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는 결국 1,400만 명이라는 투자자 중에서 5에서 10% 정도만 그래도 성과를 내고 좀 뭐랄까요 좀 수익을 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라 봅니다. 나머지 분들은 안타깝게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400만 명 중에서 그래도 한 100만 명 정도, 몇십만 명 정도는 대한민국의 투자자는 그래도 나눔인사이트가 나아가는 이런 방향성에 조금 더 지적이면서도 학습적인 투자를 해나가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지금은 이제 주요 또 그 장기 주주 스터디 모임 이렇게 올렸는데 또 이제 향후에 또 시장의 어떤 성격이 또 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목들을 하나씩 뭐 늘려갈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국 증시도 결국 이제 대부분의 종목은 장기 투자 대상의 성격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의 주식들은.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글로벌의 어떤 고도화된 이제 성장 트렌드를 껴안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 대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대상은 미국 주식 쪽에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우리가 봐야 될 그런 것들도 차후에 이제 깊이 있는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뭐 갑자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막 분석을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이게 아니죠. 계속 이제 이런 구간에서도 이제 트래킹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 반도체 업종도 이제 장기평까지 여기 내려왔어요. 반도체 업종 지수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권에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은 제가 반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배열에서 이제 여기 이제 장기 평선이든 주요 이평선 내려왔다. 중요 이평선까지. 그러면 강한 반등이 나와요. 하지만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정별이나 역별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매물벽에 부닥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조차도 적합하지가 않다. 이거는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정말 뭐 3년 뒤를 내다보고 이제 조금씩 저점 매수 정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도 마찬가지로 우상향 정배열의 구조를 띄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지금 흐름들은 매우 이제 유의미한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국내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 약세 조정 국내 전략 할 때 이야기를 제가 이제 팬딩에서 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시장의 관심이 금리일까요, 물가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지금. 방향이 좀 확대해졌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결국은 금리하고 물가가 아니에요. 글로벌 메이저 가람들은 이미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하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업종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논할 그 시간 없습니다. 지금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하고 헬스케어 업종하고 금융 업종에 저금리 수혜 영역이죠. 그쪽에 대한 어떤 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단행하고 있어요. 미국 대선이라는 지금 불확실성, 뭐 트럼프가 압도적일 것 같다가 지금 또 팽팽해지고 있죠.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뭐냐?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야 이익 많이 난 거 일단 차익 실현하자. 그게 빅테크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고, 야 트럼프 되면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좀 안 좋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지금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는 측면에서는 일단 하반기에는 확실한 걸로 가자. 뭐냐 확실한 거?
하반기 금리 인하 시작될 거다.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서도 우호적일 수 있는 방향을 띌 수 있는 업종 뭐냐? 헬스케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에서도 이제 그런 큰 손들의 시각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구도는 그렇게 되고 있고 알테오젠이 신고가 흐름이에요. 지금 바이오 대장은 누가 뭐 이견이 없죠. 알테오젠입니다. 시총이 17조 원이고 조만간 에코프로 BM의 시총을 이길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HLB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메인이 될 수 없죠. 삼천당 제약은 정별이긴 해요. 하지만 알테온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직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단한 상승을 내고 있다고 보진 않고 단기적인 어떤 상승을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론 제약은 제가 꾸준히 셀트론과 같이 커버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신고가 흐름을 냈습니다. 어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제 제가 올려드린 주주 스터디 모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도 미용 쪽에서 꾸준하게 커버드리고 있는 대표 종목이죠.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ABL 바이오도 3.98% 강세를 띄었습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1.3% 강세로 신고가 부근에 계속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요 유망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흐름 내지는 신고가 위치의 흐름이고요. 에스트팜 같은 기업도 꾸준하게 매집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보합이긴 하지만 5일선 조정을 잘 거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총 66조입니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정별 우상향 구조, 녹십자 같은 기업도 사실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결국은 바이오 업종의 지금 흐름에 편승하는 모습을 띄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도 오늘 또다시 신고가 부근의 흐름 내면서 업종을 리딩하는 흐름이고요. 중근당 같은 기업도 장기평 재돌파하면서 주도권을 쥐는 주도주군의 어떤 흐름을 띄고 있다. APL 같은 기업도 최근에 낙폭을 보이긴 했지만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은 바이오 업종에 지금 리딩하는 시장을 리딩하는 어떤 흥면의 흐름이다. 에코프로면 에코프로 오늘 올랐지만 역별입니다. 앞에 물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바이오 업종 대비해서 고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체크해보고 볼 때 결국은 바이오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상을 보면 우리금융 지주가 1200억. 금융주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죠. 또 방산주 쪽으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런 기업 이제 2차전지 기업들도 오늘 수급들이 들어왔고 SK텔레콤 최근에 이제 장기평 돌파, 삼성바이오 주도 흐름, JYP엔터는 역배열, 녹십자 최근에 장기평 돌파 흐름이 의심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구도 흐름은 결국 이제 바이오 이제 신고가 랠리 통해서 바이오가 이제 주도 업종으로 완벽하게 나서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언제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파동적인 부분으로 이제 체크드렸듯이 과거보다는 바이오 어떤 장세 흐름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펼쳐지고 있고 소수의 종목으로 펼쳐지고 있고 여전히 이제 홀딩. 아직까지는 뭐 그 고점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오 업종에 대한 고점에 대한 인식 내지는 판단은 아마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업종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흐름들을 계속 포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예, 시장은 좀 조정이었지만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또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어줬던 것 같습니다. 수익률 극대화 전략 계속 펼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박사는 또 다음 시간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